어제 매불쇼에서 폭로를 했던 백혜룡 경정은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사실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최초 관세청과 국정원이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네. 국가안보기관 전체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안보기관 전체가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 뒤 벌어진 사건입니다. 또한 지금의 검찰총장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경정이 시가 2,200억 원, 2,200억 원, 무게로 따지면은 74kg의 마약을 단속을 합니다. 네. 이거는 마약 전담반도 아닌 데서 이런 성과를 냈어요. 이게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그래서 당시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칭찬까지 들었는데 인천 세관을 딱 수사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외압이 들어옵니다. 지휘 라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경찰청 조병로 경무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 영등포 경찰서장인 김찬수가 전화를 합니다.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세관 관련해서 브리핑에서 빼라. 이런 얘기를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한 바 있거든요.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던 김찬수는 대통령실로 또 영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쾌거를 이뤄낸 백혜룡은 좌천됩니다. 이 백혜룡 경정이 세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검찰 단계에서 다 막혀. 이 이상한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에 이 마약 수사 무마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지난 3월 20일에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검이 나서 요거 우리가 수사할게. 이제 와서 대검이 야 우리가 이거 대대적으로 한번 수사해볼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대검이라는 게 심우정의 대검이야. 크정이 인천지검장일 때 묻혔던 사건이다. 이거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내용을 보면 수사를 지휘했던 곳은 승진을 했고 제대로 수사를 했던 곳은 좌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다시 수사를 하려고 하니 대법원에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검찰은 사건을 덮으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일까요? 대검이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합동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꾸리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말이죠. 백혜룡 경정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대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확인해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 뻔뻔하다, 무한무치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말레이시아 조직과 관세청 직원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총력을 다해서 막아왔던 기관입니다. 네.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진실 규명하겠다. 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경정님이 압수수색하려고 했을 때도 검찰이 다 막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검찰이 이번에 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합동수사팀 구성하고 출근시킨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 네. 수사방해에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인멸하는 의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실제 이 마약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 방금 최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74kg 마약 밀수에 멈춰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고요.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유통되거나 유통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까지 했었고요. 300kg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건의 영장을 검찰이 막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송병호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이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하고 해서 이 사건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경정님. 네네.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듣는 분들이 지금 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300kg의 규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백혜룡 수사팀에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밝혀낸 게 아닙니다. 수사를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사건을 최초 적발한 것이 그리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요. 인천지검 강력부예요. 어느 순간 이 사건들이 덮여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영등포 백혜룡 수사팀에서 이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실체를 밝혀내고 그 당시 덮었던 그 검찰에서 그 내용들을 그 사안들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니 외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상설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정도 수준에서 수사가 진행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욱 앵커님도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셨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 이 사안은 최초 관세청과 국정원이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네. 이들이 마약을 들여오도록 도와주고 방임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국가안보기관 전체가 관련되어 있어요. 상설특검 특별검사 5명, 수사관 20명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밝혀내지 않고 이대로 덮어두면 대한민국 안보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검찰 조직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합동 수사팀이 이제 꾸려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그 경쟁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검찰은 경찰이 말레이시아 조직을 수사하기 전에 검찰이 먼저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실체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 스스로 주체가 돼서 칼을 쥐고 셀프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 이걸 덮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기록이 있어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 덮었던 기록이 있는데 한 번 덮은 게 아니고 2번 덮었어요. 그것도 기관을 달리해서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한 번 덮었고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또 한 번 덮습니다. 사건 수사 가운데 이건 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처음 느낀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23년 9월 초경 말레이시아 조직원 2명 근거에서 처음 실체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23년 2월경에 검찰에서 말레이시아 조직 수사자가 덮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백혜룡 수사팀은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화물로 배송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은 나무도마 속에 필로폰을 넣어서 항공 화물로 국내로 보내고 국내에 잠입해 있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그 화물을 받아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화물 무게가 140kg 정도 되고 도마 개수로는 120개 정도 됩니다. 동네 마트에서 그 120개 정도면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데 항공 화물 배송료는 4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한눈에 보아도 이상한 거죠. 이상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배송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박스 중 한 개만이라도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시켰다면 또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필로폰을 놓고 또 허술하게 접착한 면이 육안으로 바로 관찰되는데 이게 적발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이 20kg 정도 되는데 60억 원 정도 이르는 가액이란 말입니다. 위험 부담이 엄청날 텐데 이걸 이렇게 허술하게 보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무섭고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이 지금 백희룡 경정 입에서 다 나와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무섭네요. 한 사람이 1kg짜리 6덩어리, 4덩어리를 몸에 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관세청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왔어요. 네. 관세청은 또 이 일에서만큼은 거의 전사적으로 나서서 덮으려고 해요. 백혜룡 경정팀이 말씀처럼 따박따박 수사를 해가요. 근데 매번 어느 선에서 딱 부딪혀요. CCTV 자료를 달라. 영장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걸 거부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조력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검에서 합수팀을 꾸린다는 건 수사를 덮었던 자들이 수사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네.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수법이에요. 이런 걸로 지금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 네. 차단도 하고 국민들한테 지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쇼할 필요도 있고 다목적이라는 거지 이게. 검찰 쪽에서 먼저 수사를 했다가 덮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야. 덮은 거를 눈치 없는 백혜룡이 하니까 맞아요. 자꾸 막은 거야. 또. 눈치 없는 백희룡이 이거를 끄집어 내버린 거야. 그렇게 해놓고 백혜룡 날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겠습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거 안 하고.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 또. 그래서 하는 지금 거야. 특검이 좀 하려고 하니까 또 대검이 네. 나서고. 그렇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심지어 포상금도 1억 5천에서 3억인가로 올릴 정도로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300kg의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로 되는 거죠. 국가의 전쟁을 선포한 성과지. 그렇죠. 이걸 왜 덮습니까? 74kg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2,200억인데 2,200억이야. 300kg면은 야 이거 1조 원 넘어가. 1조 원 넘어가. 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이거 봉지욱한테 맡겼어야 되는데. 아씨 너무 큰 거를 잡았네. 아직도 미궁 속에 있는 이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경고합니다. 경고망동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